파란이분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99번째가 되겠네요. 결정장애 치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정장애 치유로는 4번째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는 결정장애가 많더라.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에 오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정장애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결정장애를 유발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끝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 꽤 지배적입니다. 실수에 관대하지 않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실패에 대해서 많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쟁사회의 구조 때문이죠. 이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승진할 때, 또 연애와 결혼까지도 경쟁 구조에 있고요. 한번 실수나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이 되기도 하죠.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그러면 재수, 삼수로 이어지는 아주 고난의 길을 거칠 위험도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교육의 패러다임 때문이죠. 사실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정답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틀려도 괜찮다의 뉘앙스가 아니라 틀리면 큰일 난다,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지배적입니다. 더군다나 이 등급을 제시할 때, 등급을 매길 때 한 문제의 차이로 등급이 오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한 문제라도 틀렸다고 판단되면 실패라고 쉽게 단정 짓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게다가 또 공부를 할 때도 모범 답안이 있는 것으로, 모범 답안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요, 체면이죠.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온 성향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개인의 실패가 개인만의 실패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패가 가족, 또 지역, 사회, 직장,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를테면 내가 실패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재도전 기회의 부족입니다. 외국은 가끔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실패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끝나는 것의 어떤 문화가,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실수나 실패를 장려하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고 도전했다는 의미니까 그런 취지를 높이 사서 어떤 실수에 대한 상을 주는 그런 문화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한국은 실패자, 실수한 사람을 낙인 찍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요, 작은 실패를 경험해보자. 작은 실수, 작은 실패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경험해보자. 큰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욕먹을 것도 아니고, 그런 실수 정도는 괜찮겠죠?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어떤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데 응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그 소고기 미역국인데 마지막에 치즈를, 네모난 어떤 그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주는 것을 봤는데, 미역국과 치즈의 조합이 상상이 안 되는데, 해보고 아니면 실패한 거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네 라는 사실을 얻게 된 거고, 또 그 식구는, 그 가족은 미역국에다가 치즈를 올려 먹는 게 하나의 어떤 루틴이나 이 가족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 먹는다고도 하죠. 그래서 도전해서 좋으면 하나의 레시피가 되고 경험이 되는 거고, 실패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니까, 작은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네?
뭐 실패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네,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 거죠. 두 번째, 결정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기.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이트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산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여기 염두에 두어야지. 내가 구입을 했는데 또 뒤에 사이트를 또 검색하면 나는 이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 가격이 더 싸게 나온 게 있으면 그때부터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일단은 그 관련된 것은 살펴보지 않기. 저희는 여행을 다니다가 주유소 지나칠 때 좀 더 싼 가격에 주유소를 골라서 가는 습성인데요. 일단은 주유하기 전까지는 그 가격표를 쭉 비교를 하다가 일단 주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주유 가격표 보지 말자. 왜? 주유했는데 더 싼 곳으로 보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좀 비싼 곳으로 보면 잘 넣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일단 결정했다면 거기에 집중하자. 그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실패 경험담을 들어보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업인들, 또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분들 역시 그 탄탄대로, 순탄대로만 달려온 것들은 아니고 그 고지에 서기까지 수많은 역경, 수많은 어려움, 또 빈번한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분들도 그렇게 많은 실패를 딛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나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장려하는, 실수를 축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뭐 한국에서는 현대백화점에서 2016년부터 실패 열전상을 준다고 하고요. SK 하이닉스에서는 2018년부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상을 준다고 그럽니다. BMW에서는 매월 이달의 가장 창의적인 실수상 을 준다고 그러고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에서는 2011년에 설립됐는데 망한 과제 자랑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죠.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죠. 그래서 실패는 더 나은 결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실수, 실패에 대한 격언들이 아주 많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소리는 우리는 자주 들었고요. 유대인들은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게 실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실패, 실수라는 차원에서 점을 한두 개 더하면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한 끗 차이, 한 점의 차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실수가 있어야 쉴 수 있다. 실수가 있어야 설 수 있다. 실수가 있어야 쏠 수 있다. 생각하는 차이가 되겠죠. 자, 행복을 위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왜 한국인은 실패를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까? 두 번째, 내가 뭔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